매주 토요일 한 오전에 그 사계 전문가 특강을 듣고 외출 신고를 하고 외출을 했던 생도 시절을 생각해서 오늘은 저 특강 시간을 우리 모임에서 처음 마련해 봤습니다. 선생님 잠깐 앉아계시죠. 네. 오늘 선생님 소개를 간략히 해드리면 우리 이은국 선생님이고 우리보다 한 4년 정도 선배시고 부여가 고향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근대 주역의 대가 야산 이달 선생님이라고 계셨는데 1889년에 태어나시고 1958년에 별세하신 그 옛날 학자분이죠. 그분의 친손자십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한학자 집안에서 쭉 성장을 하셨기 때문에 그 조부님의 뜻을 이어받아서 평생 한학을 연구하고 지금도 그 대전 복명동이죠. 충대 그 근처 복명동에서 홍영문화원이라는 동양학 학당을 운영하시면서 그 후학들 양성에 지금 애를 쓰고 계십니다. 특히 이제 부여가 이제 백제화가 연관되어 있고 해서 선생님께서는 뭐 동양학 한학자지 역사학자는 아닙니다만 이적 출신이시라 이적 역사에 대한 또 다방면의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한번 선생님 특강을 듣고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에 듣고 나서 우리가 이제 부소상성을 산책을 하면 선생님이 중간중간 또 멘트를 주시면 더 많은 어떤 배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졸지 말고 경청해 주시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들어옵니까? 네. 아메리카노 잡고 30분. 알겠습니다. 그럼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아니 공부생활 학기는 생도가 여성분이신가요? 거의 뭐. 네, 반갑습니다. 아까 소개하신 대로 저는 이은국이고 호는 이전이라고 합니다. 이로 이자 받전자. 혹자는 이전이라고 하는 호에 대해서 야 이거 격암유록에서 나오는 이제 전전의 뜻이 아닌가 하고 이렇게 혹자는 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뜻은 아니고 주역의 혈용계전 이견대인이다라고 하는 그 거기에서 이제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해라 하는 그런 뜻으로 이전이라고 하는 그런 호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또 대전에서 이렇게 또 평생을 지내게 되네요. 대전을 이롭게 한다는 뜻인가 그게? 여하튼 참 오늘 우리 성암 강성구 씨 참 덕분에 제가 모처럼 또 향토문화 해설가로서 이렇게 나서게 된 점 영광입니다. 뭐 부여에 대해서는 저는 뭐 어려서부터 부여에 태어나가지고 부여하면은 내가 그냥 주인 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런 정도로 부여에는 제가 친근하게 이렇게 참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세월이 오래되다 보니까 저도 주로 뭐 대전에서 주로 있다 보니까 가끔 여기 오면 많은 부분들이 변모가 되고 그래서 이제는 주인이라는 소리도 못하고 그냥 멀리서만 이렇게 부여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부여를 이렇게 바라볼 정도입니다. 부여에 대해서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참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뭐 다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고 다만 부여라고 하는 그 지명이 갖는 의미 이 유래가 또 어떻게 됐느냐 그리고 부여라는 이 역사가 어떻게 이어져 왔고 저는 부여를 바라볼 때마다 참 한이 서리 있는 곳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어려서부터 저희 여기 뭐 부도산 뭐 여기 일대 늘 우리 앞집 마당처럼 이렇게 모였던 곳입니다. 그러면서도 간간히 아이고 고맙습니다. 간간히 여기 부여 지역의 어떤 이제 역사학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통해서 부여의 역사를 제가 들어왔고 그러면 느끼는 부분이 부여는 철저하게 파괴가 됐는데
그런데 참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냥 골골이 다 거기에 조상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오늘 뭐 다 제가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고 부여 왜 부여라고 했는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이고 오늘 뭐 칠판까지도 어떻게 이거 어떻게 들었어요? 개론부터 이고 지고 예, 이거 참 제가 어깨가 무겁네요. 여기 부여라고 하는 곳은 여기 부여 천도한 때가 성왕 때 천도했어요. 성왕. 웅진에 있다가 이쪽으로 천도를 했는데 이 부여라고 하는 지명은 지명이 아닙니다. 여기 국호예요. 국호. 여기를 옛날에 성왕이 이쪽으로 천도하면서 남부여라고 했어요. 남부여. 예. 이 남부여라고 이렇게 했는데 왜 국호를 백제에서 남부여로 했을까?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얘기를 하려면 제가 단군의 역사부터 시작돼야 돼요. 단군의 아드님이 네 분 계셨어요. 네 분. 첫째가 뭐냐면 부소. 부여. 네 분의 아들이 있었어요. 단군 시대 때 강역은 굉장히 강화됐습니다. 우리는 보통 반도, 만주 지역 이 정도만 생각을 했지만은 옛날에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한번 지도를 놓고 보면은 모습이 이상하네. 여기 제주도가 있고, 네, 제주도가 있고, 단군 시대에 나라 이름은 조선이었어요. 조선이었고, 그때 수도는 아사달이었습니다. 우리 그 이전에는 나라가 배달했어요. 수도는 신시였었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황씨 시대인데, 이 단군조선 시대에도 영토가 대단히 넓었어요. 이쪽 중국 산동반도, 모하, 만주 이 일대가 조선에 강해졌어요. 우리 저기 강화도에 가면은 거기 삼낭성이라고 하는 데 있어요. 삼낭성 정족산이라 해가지고 단군의 세 아들이 성을 축조했다라고 하는 그 얘기가 있어요. 좀 많이 상해가지고 참성당을 지어서 천재도 지내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 삼낭성이 뭐냐면 예, 사내강자죠. 예, 이 누구냐면 이게 단군의 세 아드님이에요. 누구냐면은 요 두째, 셋째, 요 넷째. 예, 넷째. 첫째는 단군의 뒤를 이을 분이시니까 첫째는 중앙에 있었고 아마 아사달이라고 하는 건 지금 시대에 와서는 참 헤아리기가 어렵죠. 역사적으로도 무슨 뭐 하나라도 역사를 인정하느냐 못하느냐 뭐 이렇게 되고 있는데 대개 비정을 하기로는 어디를 얘기하냐면은 아사달이라고 하는 곳이 하얼빈 대개 거기를 이렇게 비정을 해요. 또는 뭐 빌림이다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은 뭐 지금에서는 알 수가 없고 그런데 이제 그때 이 단군 이 첫째 아들님이 부르라고 하는 분은 첫째 아들이니까 당연히 천자 자리를 이어받으실 분이었고 두째, 셋째, 넷째가 거기 가서 강화도에서 성을 쌓은 거예요. 이게 삼당성이에요. 삼당성. 그런데 이 두째, 셋째, 넷째가 각기 나라를 다스린 겁니다. 여기에 이 첫째가 여기가 이제 옛날에도 마한, 뭐 진한, 번한
이렇게 해가지고 삼한 관경제라는 용어가 있어요. 네. 영토가 너무 넓다 보니까 혼자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진안이라고 하는 거기는 이제 단군이 직접 다스리고 나머지 이제 다른 곳은 이제 뭐 부단군이 지킨다든가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단군의 아드님이 요 세 분이 각각 요 조선을 영토를 얘기하자면 변방 쪽으로 보내가지고 나라를 지키게 한 거예요. 그때에 요 넷째 분이 부여라고 하는 분이 여기 보면은 여기에 난하가 여기 요하가 있고 여기에 난하가 있어요. 요 지역을 다스렸어요. 부여라고 하는 분이. 그리고 여기 북경 근처에 있는 여기에는 여기 부우라고 하는 분이 여기 셋째가 여기를 다스렸어요. 넷째가. 그 다음에 요 산동말도 요 지역에는 요 둘째 분이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각각 이 변방으로 보내가지고 여기서 외적 침입을 막게 했던 겁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금 이 부여라고 하는 곳은 당시에는 이 부여라고 하는 나라가 대개 여기 요 넷째 아드님의 요 이름을 따서 지은 나라가 부여예요. 그런데 이때 역사는 대개 서기전으로 우리 저기 단군이 개천하신 때가 우리 개천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나라를 세웠다 이런 얘기예요. 왜 하늘천자를 썼느냐? 하늘을 열었다 이렇게 하죠. 왜 하늘을 열었다라고 하느냐? 나라라고 하는 것은 백성을 하늘로 삼는 겁니다. 백성을 하늘로 삼는데 백성은 먹을 것을 하늘로 삼아요. 그래서 나라는 백성을 하늘로 삼기 때문에 하늘을 열었다 하는 것은 나라를 세웠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런 뜻입니다. 무슨 뭐 단군이라는 지금 신령한 분이 뭐 내려와가지고 태초에 내려와서 어쩌고 하는 그런 얘기는 신화에서 나는 얘기고 역사 속에서 이 개천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세웠다는 것인데 그때가 2333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아드님 같은 경우 뭐 이 시대 뭐 한 2300년 정도 이렇게 역사로 봉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부여라고 하는 것은 대개 서기전으로 한 200~300년 전? 그리고 한 2000년의 그 간격이 있는 거죠. 여기 뭐 부소씨 이런 분들의 역사가 지금도 산송만두 지역에 보면은 뭐 부소리 영인이 부영인이 뭐 이런 흔적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의 역사를 보면은 동양의 역사는 중국은 화하적입니다. 우리는 요 해양을 낀 요 민족이에요. 중국은 내륙 저 깊숙한 데서 주로 중국에 오학이 있다면은 화산이라고 하는 곳 그것을 중심으로 중국 민족을 발현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 민족을 화하족이다 이런 표현도 씁니다. 이런 표현 쓰는데 그러니까 이 내륙에 있었던 그 세력은 늘 이쪽으로 진출하려고 한 거예요. 우리의 초창기의 역사는 천하가 우리가 중심지였어요. 지금은 우리가 변방으로 이렇게 밀려났습니다만은 과거 자랑 얘기 해봤자 뭔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지금 잘 돼야지. 그러다가 이게 결정적으로 이제 몇 번에 거쳐가지고 이게 반도 땅이 조금씩 남아있다가 나중에 여기 이제 만주적이 좀 있다가 나중에 반도 땅. 지금은 반도의 반밖에 안 되는 섬나라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좀 그런 뭐 실정입니다만은 여하튼 당시에 이 두 나라는 아마 제후국으로서 이렇게 그냥 흔적만 남아있다가 됐고 이 부여라는 역사가 계속 이제 이어져 온 겁니다. 그러다가 우리의 역사가 이제 북부여에서 동부여 이렇게 이어져 옵니다.
그때가 서기전으로 한 2, 3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한 2000년 간격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역사서에서 교과서에 배울 적에는 우리 민족의 이 정통성을 되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단군 조선으로부터 해서 기자조선, 위만조선, 위에서 뭐 여러 부족국가가 있었고 사만시대가 있었고 삼국시대가 있었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것은 우리의 정통 역사가 아니고 우리의 정통 역사는 단군 조선으로부터 해서 이 부여적으로 이어져 오는 겁니다. 그것이 북부여, 동부여로 해가지고 지금 여기 남부여가 바로 이 땅이에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뭐 원조와 비류가 이제 뭐 여기 위례성 쪽에서 수도를 정했다가 한 400~500년 가까이 되죠. 거기 있다가 결국 역대 왕들이 몇 번 이렇게 피살도 당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웅진으로 왔다가 근데 웅진에서 거기서 수도를 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참 협소한 거예요. 성이. 예, 협소합니다. 그래서 온 곳이 바로 이곳이고 백제를 그때는 국호를 남부여라라고 한 거예요. 남부여. 그러니까 이 남부여라는 의미는 뭡니까? 내가 우리 민족 정신을 이었겠다 하는 이 뜻이에요. 백제가 아니에요. 남부여예요. 그리고 사실 여기 부여라고 하는 땅이 여기 흐르는 강이 지금 우리는 백마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요 강이 옛날에는 사비수였어요. 사비수. 예. 우리 이따가 이제 부산을 한 바퀴 돌다 보면은 거기 사자루라고 옛날에는 사자루라고 돼 있는데 이거 잘못 쓴 거예요. 사비루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 이 비자를 써야지. 이 자자를 갖다가 이렇게 쓰니까 사자루라고 이렇게 표현한 건데 그게 아니고 사비입니다. 사비. 또 사비라고 하는 이 강림이 어디에서 있는 강림을 따냐면 산동반도에 공자님 거처하시는 그곳 부근을 흐르는 강이름이에요. 그러면은 이때 당시에 사비라고 하는 이런 강 이름을 여기에다가 딴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사비라고. 이건 뭐냐면 당시에는 유교가 아주 부흥기였었고 뭐 오경 박사님 뭐니 뭐 그 이전에는 뭐 근초왕 때는 뭐 누굽니까? 왕인 박사 저 일본으로 보내기도 하고 계속 오경 박사 누구 있지 않습니까? 오경이 뭐냐면 시, 서, 역경, 예기, 춘추 이거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유교를 깊이 있게 공부했던 시절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성왕이 여기를 사비라고 이름을 지은 이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이 나라를 정말로 요순시대와 같은 아주 이상국가를 내가 건설하겠다 이 뜻이에요. 남부여라고 국호를 정한 뜻은 그것은 민족 정신을 잇겠다. 내 조상의 그 정신을 잇겠다는 그 뜻이라는 게 있는 것이고 사비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붙인 것은 내가 이상국가를 건설하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가 거기 담겨 있는 거예요. 요 뜻을 요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따가 한번 가신다면은 사비라고 써 있는지 사자라고 써 있는지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얼핏 듣기로는 옛날 그 김종필 그 총리께서 사자루라고 썼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건 뭐 내가 잘 모르겠고 어쨌거나 사비라고 써야 옳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부여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기서 123년간 역사를 이어옵니다. 제가 수리에는 받지도 못한데 요건 내가 잊어버리진 않아요. 웅빈에서는 64년. 아, 64개로구나. 부에서는 123년. 아하, 요 대학에서 이 경문 일장을 갖고 얘기한 거구나.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익숙하지 않은데 잘 미워져요, 이게. 여러분들 다음 주에 시험 볼 테니까. 이제 그래서 사실
여기 부여가 굉장히 발전을 했어요. 발전을 했는데, 근데 이제 그 660년인가요? 그때 여기 부여가 의자왕 때 망하고 말죠. 이 여러분들 이제 이따가 가시면은 삼충사가 있어요. 삼충사가 누구냐면 성충, 흥수, 계백 요 분들이에요. 요 세 분. 그런데 요 세 분들을 기리는 요 세 분이 태어난 곳이 어디냐면은 여기 부여에 가면 여기 충하면이라고 있어요. 충하면. 충성 충자 쓴 충하면. 거기에 가면은 계백장이 태어났던 곳이 있어요. 여기가 있고 거기 마을 이름이 뭐냐면 팔현이에요. 어디 진짜 거기 팔충신이 거기 같이 다 태어났어요. 네, 그 충하면 팔현리. 네, 나중에 우리 백제문화재 때 보면은 거기에서 체화를 합니다. 불을 거기서 따와가지고 여기서 백제문화재가 시작이 돼요. 그게 충신의 어떤 그런 충절을 기리는 의미죠. 저는 사실 백제문화재를 이렇게 보면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백제는 백제로서 여기서 끝나는 저기 시작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에도 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진정한 백제문화재의 어떤 기틀을 마련한다면 그러면은 남부여라고 하는 이 이름을 살리고 그 이름을 살리자면은 이게 당군조선까지 뻗쳐 있는 거 아니에요. 한 그루의 나무라고 하는 것도 뿌리가 깊어야만이 지역이 자연히 신명해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자꾸 이게 뿌리를 끊고서 그냥 백제만 자꾸 강조를 하니까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이게 부여라고 하는 지명의 의미를 잘 아셔야 되는 겁니다. 여하튼 이 부여가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좀 나라가 이제 망했죠. 이 망했을 적에 여기 부여 지역에 대략 인구가 그때 당시 한 5, 6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5, 6만 명. 또 이제 가면은 뭐 이제 우리 낙환, 뭐 3,000년 빠졌다라고 하는 그런 거 역사 속에 그런 현장을 이렇게 한번 보실 수가 있는데 그때의 나라가 망하고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뭐 의자왕이니 왕자, 뭐 유인이 이런 사람들이 다 낙양 땅까지 끌려가는 거예요. 그때 당시 끌려간 사람들이 옛 문헌을 보면은 한 12,000여 명이 됐다 하더라고요. 12,000명. 여러분들 좀 더 시간 나시면은 저 가다 보면은 인천면 쪽, 양화 쪽 그쪽에 그 경계되는 곳에 조그마한 산이 있어요. 거기가 유왕산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유왕산. 왕이 잠시 머물렀던 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배에서 타가지고 가는 도중에 이제 거기 사람들이 다 그냥 구름처럼 몰려 들어가가지고 이제 우리 임금님께서 가신다고 다들 거기에 그냥 구름깨처럼 몰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잠시 머무르셨다라고 하는 그 산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망배단이다 해가지고 그 후대에도 그 마을 주민들이 유왕제라고 해가지고 제사제자 유왕제라고 해가지고 매년 지내다가 이제 일제시대 때에 잠시 멈췄다가 지금도 계속 그렇게 이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한번 가보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뭐 지금 현재 정황상 뭐 가기가 어렵겠죠. 여기 당시의 규모가 굉장히 컸어요. 굉장히 컸어요. 1800년대인가요? 나폴레옹이 모스크바 점령했을 당시에 그때 당시에도 한 4일인가를 탔대요. 4일 정도. 그런데 660년에 망했을 적에 여기는 일주일간 탔다라고 해요. 그 정도로 규모가 대단했던 겁니다. 아주 문화가 굉장히 번성했어요. 그런데
여기가 그냥 사거리 그냥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 부여를 보면은 그냥 어떤 그 어떤 유적지 이런 거 남아있는 흔적 그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역사를 모르고 부여를 찾으면 굉장히 실망이 돼요. 네. 대신에 이 부여 역사를 알고 이렇게 찾아주면은 곳곳이다 그냥 거기 전설 뭐 이런 것들 다 쓰여 있는 겁니다. 한번 이 기회에 한번 부여 공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여가 망한 뒤에도 계속 부흥운동이 계속 일어났죠. 부흥운동이. 그 누구냐면 예를 들어서 뭐 저기 예산에 그 임종성이라든가 또 어디 한 군데 가면 저기 부안에 변산반도 부안 쪽에 거기에도 이 복신이라든가 도친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거기서 부흥운동을 일으켰어요. 여러분들 거기 이제 산에 가면 계암사라는 절이 있어요. 계암사. 거기 계암사에 가면은 딴 데는 이렇게 계암사 절에 그냥 부처님의 장엄하신 모습들이 이렇게 벽화로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거기는 뭐가 그려져 있냐면은 원효대사가 개다리를 잡고 개다리를 잡고 술병, 호리병을 딱 차고서 이렇게 말하자면 민중들과 함께한 그 모습들을 갖다가 벽화로 그려놨어요. 제가 예전에 거기 계암사 공부한다고 하면 일주일 정도 거기 머물러 있었는데 거기 주지스님이 아이고 다른 데서는 고기 먹으면 안 되지만은 여기서는 고기 먹어도 됩니다. 처사님 저 같이 가시죠. 그래가지고 같이 고기도 먹고 거기 이제 계암사라고 하는 절이 왜 주겸 있죠? 예. 주겸. 예, 요즘에는 되게 무슨 이게 누굽니까? 예? 인산 선생. 인산 선생이 주겸을 창하는 게 아니에요. 본래 그 계암사에 옛날에 진표율사가 거기에 계셨어요. 예, 그래서 진표율사가 백성들이 이 병으로 그냥 괴로움을 겪고 그러니까 거기서 주겸을 개발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계암주겸이라고 하는 건데 그 전통이 쭉 이어져 와가지고 나중에 이제 인산 선생이라든가 이런 분도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또 개발해서 대중화를 시켰죠. 예.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그걸 요즘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 거기가 이제 역사학계에서는 거기를 갖다가 주류성으로 이렇게 비정을 좀 하고는 있는데 거기에 가면은 산 꼭대기 위에 원효굴이 있어요. 원효굴. 그 원효대사께서 거기에서 대승기신론소를 조수를 한 겁니다. 그 대승기신론소가 담겨 있는 사상은 뭐냐면 화쟁 사상이에요. 화쟁 사상. 예. 말하자면은 당시에는 이제 참 신라와 백제 간에 막 치열한 격전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 거기 일대가 시체가 그냥 빌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효대사가 거기를 찾아듭니다. 그러면서 이 호리병에 술 담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호리병 속에 모래를 집어넣은 거예요. 돈이다. 그래가지고 그 죽은 시체를 다 묻어주고 극락왕생하시라고 모래를 뿌려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 풍수지리에서도 말이에요. 대개 우리가 묘를 쓰게 되면은 이 묘가 산성이 파가 되면은 뼈가 금방 부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알칼리성을 거기다 넣게 되면은 오래 갑니다. 모래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모래를 뿌린 것이 이거 그냥 뿌린 게 아니에요.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렇게 하면서 광명진원이라고 하는 그런 진원도 일으키셨다고 하는데 그런 정도. 거기가 막 그 격전지어가지고 수많은 시체가 다 쌓인 이제는 너니 나니 원수지간 지내지 말자 이런 얘기예요. 모두 하나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화쟁사상이에요.
화할 화자에 다툴 줄자. 비유를 하자면 바다라고는 본래 하나인데 바다가 파도가 일면 거품이다 이거예요. 이 거품이 일지만 그것은 잠시 내버려두고 다시 본래의 바다로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니 저 신라와 백제 간에 서로 막 연수지간 싸웠지만은 다 죽고 난 다음에 다 불쌍한 영혼들 아닙니까? 이 영혼들 부재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모두가 하나가 되자 이런 의미에서 저수를 하는 것이 대성신론서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산꼭대에 가면 굴이 있어요. 거기에서 저수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백제의 한이 이렇게 막 그 뒤에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백제가 어디서 망했습니까? 아, 물론 용서 망했지. 용서 망하고. 그런데 이제 계백장군이 황산벌 전투에서 마지막 거기서 이제 패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황산벌이 어딘지 아세요? 예. 저 고흥비는 그러니까 저도 고등학교 때 그렇게 배웠어요. 공주 탄천 쪽. 예. 그게 아니고 논산. 논산에 가면은 개태산이라고 하는 절이 있어요. 예. 그 뒤에 산이 있어요. 그 산이 천호산인데 천호산이라고 이름 짓기 전에는 황산이었어요. 거기가. 그 앞에 넓은 들이 황산벌이에요. 거기가. 지금 뭐 계백장군 거기 무슨 뭐 연구소니 뭐 이렇게 들어서고 있죠. 예. 이 우리 논산이라고 하는 이 이름자가 뭐냐면 논산이 본래 황산에서 온 거예요. 황자가 누루황자죠. 그러니까 누루황자에 대한 매산자니까 누루매다 이거예요. 누루매가 놀매가 되고 그것이 논산이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황산에서 그 지명이 온 거예요. 당시에는 거기가 그 뭐야 중심지 역할을 했었었죠. 그러니까 황산벌 전투에서 백제가 망한 겁니다. 황산벌. 그 뒤에 또 우리가 후백제가 들어섰죠. 후백제가. 네. 후백제가 들어섰는데 지금 시간이 이게 1시간. 아, 괜찮습니다. 네, 지금 가끔 가다가 이렇게 사인을 좀 보내주시죠. 네. 저희가 이제 여기서 부수산성 돌고 예. 바로 계룡으로 넘어가서 저녁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이면 되니까 그냥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예. 그래도 졸질 않는 것 같아요. 시험 본다고 그랬어. 예? 시험 끝나고 시험 본다고 그랬어. 아, 이거 참 지성인들의 시험에 관계없이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잠시 끊겼으니까. 예. 제가 참 우려스러운 게 예. 투지고 완 이렇게 아들들이 건방을 지켰지 않습니까? 예. 중국의 독립공정의 하나의 비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어떤 측면?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네. 저쪽 지금 중국이 세다 보니까 예. 중국 땅에서 시작된 거 아니냐 그런 의미로 비춰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땐 중국 땅이 아니지.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어. 지금의 중국 땅이기 때문에 좀 그런 게 그럴 수 있어요. 이 짱깨들이 보통 분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네. 좀 이거에 대한 좀 뭐랄까 심도 깊은 그렇죠. 연구라든가 그런 게 좀 필요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의 역사를 굳이 부정할 것도 아니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또 확신할 것도 아니고, 그렇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문제를 두고서 계속 연구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겠죠. 어쨌거나 역사적으로 규명을 해야 할 필요도 있는 거니까 이걸 자꾸 정치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니 우리 저기 뭐야 조상이 아무리 잘 나왔자 뭐예요? 후손이 못 나면 할 수 없는 걸 그렇잖아요. 예. 우리 저기 뭐 이 지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용맥을 이렇게 보는데 용맥이 태조산으로부터 해가지고 아주 훌륭하게 그냥 기복하고 굴복하고 여기서 내려와서 마지막에 와서 여기 요자리 쓸 요자리가 흉해. 그럼 여기 다 쓸모없는 거예요. 쓸모없는 거예요.
요 용맹이 태조산으로부터 해서 쫙 용맹이 내려오는데 아주 못됐어. 그런데 요 자리가 쓸모가 있어. 그러면은 여기서 발복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용맹 요자 볼 때는 반간 노도 일자라 요 한 일자만 보라 이런 얘기. 굳이 뒤까지 볼 필요 없이. 지금 과거에 뭐 우리 뭐 조상이 어떤 조상이 있는지 물론 후손으로서 우리 조상들이 이런 참 정말 옛날에는 만주벌판을 거기를 뛰다니면서 막 웅기했던 옛날에 그런 기상 이런 것을 후손이 본받을 필요가 있죠. 예, 그걸 바탕으로 해서 열심히 또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요즘에 좀 사대부 몇몇 집안들 이렇게 보면은 과거 조상들의 그걸 빨아먹기만 하지 발전할 생각을 안 해. 그냥 그런 집안들도 많이 있어요. 자, 이것도 이상하게 또 이상 나갔는데 하여튼 차치하고 이제 후백제 때도 이제 견훤이 이제 뭐 견훤하고 왕건하고 치열하게 다퉜잖아요. 후백제가 굉장히 발언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가지고 견훤이 아니라 본래 성을 얘기하던 진혼이라고 합니다. 진혼. 네. 이게 이제 도자기 굽는 이 견자인데 사람 성을 얘기할 때는 진실을 진. 예, 그러니까 이거 진실이라고 하지 않고 견이라고 있는 것은 아마도 같은 진실들이 여러 곳이 있다 보니까 견자를 읽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을 얘기할 때는 진으로 읽는 것이 이게 바른 표현인 것 같아요. 여하튼 이 견훤이 밑에 아들이지만은 이제 금성대군을 총애하다 보니까 그 첫째 아들이 누굽니까? 신검인가요? 신검. 네. 그러니까 신검이 그냥 왕위를 뺏길 것 같으니까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견훤을 진혼을 저기 금산사에다가 유폐해가지고 시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혼이 왕건에게 투항을 하죠. 그래서 마지막 싸운 곳이 어디냐면 또 황산도예요. 거기에. 네. 황산도. 그때 당시에는 아마 이제 그런데 그 진혼이 왕건에게 이제 투항을 하고 그래서 왕건이 진혼에게 상부라고 나의 참 아버지 흉년 뻘디는 분이다 이렇게 높였죠. 그러다 보니까 신검이 제대로 전쟁을 치르지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디에서 신검이 패배를 했냐면 영무대에서 패배를 했어요. 영무대. 우리 여기 계룡산이 닭개자를 써요. 닭개자. 용자는 용룡자를 씁니다. 논산 지역은 이따가도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논산 지역은 계룡산 정기를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만들어진 땅이에요. 이게 부여까지 이어져 오는 겁니다. 부여까지 이어져 오는데 여러분들 혹시 저기 논산에 은진미륵 보셨나요? 네. 네. 거기 보면 뒷산이 있죠. 뒷산이 산 이름이 뭘까요? 보통 우리가 반야산이라는 말 씁니다. 반야산이라는 말 쓰는데 옛 지리지에 보면은 거기가 마치 닭벼슬과 같은 모양이 돼요. 닭벼슬. 근데 영무대는 어떤 곳이냐? 거기 옛날부터 지명이 우리 순수한 우리말로 닭펀디기래. 펀디기, 닭펀디기, 닭다리 행국이다. 길게 부름져가지고 넣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이게 의미가 있냐면은 이게 닭개자 이게 계룡산이 이게 말하자면은
닭개자가 이 우리 계룡산 외그 저기 신도한 뜰을 보면은 옛날에 그 무학대사죠. 이성계. 예. 여기 하는 말이 이 산은 지리적으로 금계 포란형이고 금계 포란형이고 비룡 상천혈이다. 독산이니까 형이다. 비룡 상천이라고도 하고 회룡보조의 동국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용이 올라오다가 꼬리를 틀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논산 지역은 바로 이 닭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요. 논산 지역. 근데 우리 저기 아까 진원이라고 하는 분이 이분이 태어난 곳이 어디입니까? 상주예요. 상주. 원래 신라군 사람이었어요. 상주 사람. 상주에 보면 문경 옆에 가은이라는 곳이 있어요.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아니 이것을 아 선생님 가지가지 하십니다. 아니 나 이거 진동을 해놨는데 그러네. 꺼야지. 아니 껐어요 내가 아까 껐는데 내가. 아니 됐어. 잘 거야 돼. 대장님 아무것도 본산에서 창규로 바로 그냥 건너뛰니까. 그러니까. 여기 그 진원이 탄생설화가 있죠. 탄생설화 혹시 아세요? 저는 건 모르겠네. 진해. 지네. 거기 저 가은읍에 가면은 저 진원이 탄생했다라고 하는 거기가 있어요. 불이 있어요. 아니 진원의 어머니가 뭐 잠자는데 매번 밤이면은 웬 그냥 잘생긴 신랑이 와가지고 그냥 헛밤 동치마 보더라는 얘기예요. 배가 불러오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이제 이 사실을 갖다 아버지한테 익혀주겠었네. 그러니까 너 그 사람이 누구인지 오면은 바늘로 이렇게 빼가지고 불살라하도록 해라 해가지고 가보니 그 진해 부리더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진원이 이 진해하고 탄생설화가 이렇게 얽혀 있어요. 진해의 천적이 뭡니까? 닭이네. 닭이에요. 이게 왜 도망가고 싶어 글로 도망갔냐는 얘기예요. 거기서 꼼짝없이 죽은 거예요. 아니 죽진 않았지. 투항을 했죠. 죽진 않았어요. 투항을 했어요. 여하튼 후백제도 황산벌에서 망. 방송으로 주고 나가야 돼. 예? 그때 교회 황산벌은 주로 망하는 사람이 하는 얘기를. 이제 세상은 이제 후천 세상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백제 문화재 뭐 이런 걸 막 합니다만은 이 세상사는 눈에 보이는 세상도 있고 보이지 않는 세상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유 저 이렇게 수작이 잘 되시네요. 왜 공부하시는 분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은 연무대의 위치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지 않죠. 거기도 보면 참 묘해요. 어떻게 연문에 거기 들었을까? 옛날에 거기 지명이 뭐였었냐면 그곳 지명이 부자곡이에요. 9구자 아들 잡자. 부자고. 네, 부자곡. 묘하게도 이렇게 자식들이 거기 다 모여서 보잖아요. 그리고 또 나 참 묘하다는 것이 왜 연무대 그쪽으로 기차 철로길이 놓였을까? 꼭 진해 모양이네. 철로길이 놓였을까? 그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 참 늘 백제문화재 이걸 보면서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이 백제문화재 진정, 여기 내실 있게 잘 발전시키려면은 우선 과거에 그 설했던 한들을 풀어줘야 된다. 풀어줘야 된다. 그리고 뿌리를 깊게 내려야 된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학교 사람들하고 매년 제가 일부러 부여에 와서 제가 개천대회를 진행합니다. 제가. 일부러. 부여라는 땅이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전국 땅 중에
단군 조선과 연결시킬 수 있는 땅 이름이 어디 있어요? 부여지. 그렇잖아요. 참 그 한이 서린 거예요. 그냥 들어오고가 아니라 쫓기고 해가지고 다시 들어온 거예요. 쫓기고. 그 영광의 그 빛을 못 보고 백제가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강사님 질문 예. 하나 있는데 부여와 백제와의 관계는 부여는 저렇게 해서 내려와서 지명이 부여지 않습니까? 예. 백제와의 관계는 어떤 겁니까? 아니 같은 얘기 다만 국호를 바꾼 것뿐이에요. 국호를 바꾼 것뿐이에요. 처음부터 들어야겠는데 늦게 들어왔어요. 제가 커피를 사고 늦게 들어온 거 계속 질문을 강사님 커피 드시라고 내가 일부러 본 거야. 그러면 선생님 그 뭔가 좀 말씀 북부여에서 이제 고조선, 북부여, 고구려, 백제가 북부여, 동부여, 고구려, 백제가 한 라인이면 아 그렇죠. 신라가 좀 소외되잖아. 신라 가야 아, 이런 애들. 신라도 북부의 쪽에서 들어왔어요. 신라도. 네, 거기도. 그래 부여를 프라이드를 갖고 고집한 건 백제였네요. 예? 프라이드를 갖고 부여라는 이름을 끝까지 물고 늘어진 건 백제. 그러니까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뭐 부여 아까 지명 얘기하다가 그냥 막 넘어가 버렸는데 여기 지명이 부여 땅이고 우리 찾아갈 곳이 부소산이에요. 부소산 누구예요? 이게? 여기잖아요. 이게 부소. 네. 한문도 그거 쓰나요? 부소? 네, 이거 써요. 자,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부역에 붙을 부자를 쓴 거예요. 왜 붙을 부자를 썼느냐? 너희들이 변방의 역할을 하라는 얘기, 변방을 지켜라는 얘기예요. 붙잡아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 뜻에서 붙을 부자를 이렇게 쓴 겁니다. 그런데 북부여나 동부여를 쓸 적에는 요 제방변을 뺀 이 지비 부자만 썼어요. 네, 이게 뭐 북부여 이렇게 썼어요. 그러다가 성황 때에 여기 사비로 천도할 적에 이 부자를 그대로 또 쓴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건 아직 정설은 아닙니다. 이 부여라고 하는 이 지명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아직 정설로 이게 정해진 게 없어요. 제가 생각할 적에는 바로 이 부여라고 하는 이 부여 넷째 아드님 이분이 부여라는 나라를 건국을 했고 그 후손들이 쭉 이어서 2000년 이렇게 하다가 뭐 망하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하다가 이제 북부여 뭐 해무수가 북부여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고 동명성왕이 뭐 어쩌고 동부여를 이렇게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이제 남부여까지 이렇게 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다시 붙들 부자를 다시 쓴 거예요. 붙들 부자. 어디까지 해서 준지? 그리고 일본 하고 나왔으니까 일본하고 지금 한일 관계는 뭐 이렇습니다만 네. 제가 백제 자료를 좀 보다 보니까 저 때의 그 외와 예. 일본이 아니기 때문에 외지 예. 그리고 그 백제와의 관계는 그 웬만한 혈맹 이상의 그건 거의 그럼요. 가족 정도의 아, 수준인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 백제에서도 백제나 성황 때 부여 이때만 하더라도 아까 부여가 남부여가 망했을 적에 이제 백제 부흥운동이 막 일어났었잖아요. 그때 왕자 풍이 있었어요. 첫째 왕자 융은 의자왕과 더불어서 저 낙양 땅에 가서 묻혔고 네. 거기에 뭐 남생 남건 다 거기 고구려 유민들 백제 유민들 아까 백제에도 12,000명 끌려갔다고 했잖아요. 거기 촌락이 형성되어 있어요. 거기에 묻힌 묘소가 바로 북망산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여러분들 나중에 낙양을 가시면은 그 북망산도 한번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의자왕하고 그 묘소를 끝까지 찾으려 하다가 찾지를 못하고 그냥 단으로만 여기다 매신 게 여기 눈살개에 그분 묘가 있어요. 시신은 없고 그렇죠?
뭐 그런 정도이긴 합니다만은 여하튼 참 그런 당시 비운의 역사가 저쪽 낙양에도 거기에도 아마 자료를 찾으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역사의 흔적들이. 자, 하여튼간에 아까 뭐 우리 오경 박사들을 갖다 이제 저기 일본에다가 뭐 보내주기도 하고 또 왕자 풍도 아까 복신과 도침이 일본에 가있던 왕자 풍을 모셔와가지고 다시 또 부흥운동을 하고 한 것처럼 일본하고 우리나라 보면 아주 뭐 각별한 그런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여기 백제 망하던 날 그때만 하더라도 일본이 원조하러 왔고 했는데 뒤늦게 왔죠. 뒤늦게 왔어요. 그런 것이 이제 안타깝죠. 그 여하튼 간에 이 백제는 이렇게 계속 그냥 발음을 못하고 철저히 그냥 멸망을 당해갔던 겁니다. 여기 이제 부소산에서 또 한 가지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점을 했어요. 우리나라를 강점을 했는데 그때에 일본이 여기 부여라고 하는 곳에다가 신궁을 건립하려고 했어요. 신궁. 여기 이 신궁은 일본은 뭐 우리나라 전국 곳곳에다가 다 신사를 많이 건립했어요. 신사. 근데 신궁 개념의 격이 있는 이 신궁은 저 서울에 있는 남산에 지금 자취가 없습니다만은 남산에 거기 신궁이 있었고 여기에다가도 신궁을 건립하려고 했었는데 여기 신궁은 하여튼 뭐 기록에 의하면은 명치 신궁처럼 1급 신궁 관패대사 그 1급 신궁의 어떤 그런 격을 갖춘 남산보다도 더 한 등급 높은 그런 신궁을 여기다 지으려고 한 거예요. 목적은 뭐냐? 여기 부여라고 하는 곳에다가 신궁을 건립을 함으로 해서 당시는 뭐냐면 대동아 공영권이라고 하는 대동아 공영권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여기 동북아시아라든가 동남아시아 멀리는 저기 뭐야 오세아니아주 오스트레일리아 뭐 하여튼 그 일대가 다 그냥 아울러서 같은 어떤 우리 정신적 메카로서 거기다가 수호신을 여기다 세우려고 한 거예요. 만약에 이 신궁이 건립이 완공이 됐으면 한 70~80% 거의 완공 수준에 왔었다고 하더라고요. 저 어릴 때만 하더라도 거기에 밑에 보면 이 목재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이 가득 쌓여 있었어요. 근데 광복이 되면서 뭐 청년단인가 뭔가 하여튼 거기에서 그냥 다 해체시켜버리고 그냥 뭐 그랬습니다만 여하튼 이 신궁이 갖는 그 의미가 굉장히 컸어요. 정신적 어떤 지도자로서 어떤 수호신의 어떤 그런 성격을 갖는 신궁터였었죠. 이게 당시에 부여 주민들 표현에 의하면은 이 신궁터가 어디 있냐면은 아까 우리 저기 삼충사 얘기했던 바로 그 터입니다. 그 터예요. 지금 그 자리에 삼충사가 들어선 것 뿐이에요. 여하튼 일본이 여기 부여라고 하는 곳에다가 신궁터를 굳이 건립하려고 했던 목적이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부여라고 하는 지명을 보면은 여기 이 지명은 어디에서부터 거슬러서 되냐면은 우리
동양에서, 동양이라기보다 우리 이제 말하자면 우리 동북아시아 이쪽이죠. 만산의 조종을 어디로 샀냐면은 곤륜산으로 잡아요. 곤륜산. 왜 곤륜산을 조종으로 잡느냐? 중국의 이 지형을 보면은 이 곤륜산에서 발흥하는 강이 황하강하고 양자강이에요. 예. 그래서 이 곤륜산을 만산의 조종으로 삼는 겁니다. 옛날에 이 명나라 때 나온 거라든가 그 전에 나온 어떤 기재서 책을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와요. 거기에 전체가 8갈래인데 이 곤륜산이 굉장히 규모가 큰 산이죠. 전체가 8갈래로 이루어져 있는데 동쪽으로 뻗은 것이 3갈래다. 말하자면은 황하와 장강이 있으니까 거기 요 사이사이가 다 이게 산이 아니겠어요, 이게. 그래서 3대 관룡이 동쪽으로 뻗었는데 여기에 이 한쪽에 북쪽으로 이렇게 쭉 뻗어서 거기서 마지막으로 맺힌 그 혈자리, 그 산이 어떤 산이냐면 백두산이에요. 백두산. 근데 백두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백두산이 태백산, 소백산으로 해서 속리산으로 해서 이 덕유산까지 이어져 오고, 덕유산에서 한 갈래는 지리산으로 갔지만 한 갈래는 영룡해가지고 300리 해가지고 이게 이제 장수로 해가지고 마이산으로 해가지고 그것이 운장산, 운장산으로 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저 금산에 가면 이제 진악산이라고 있어요. 진악산으로 해서 대둔산, 대둔산으로 해가지고 아까 얘기한 그 황산, 천호산, 이 천호산으로 쭉 이어져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천호산 저기 끝머리에 가면 거기 양재고개라고 있는데, 거기 천호산 끝머리에 좋은 혈자리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천마 십풍혈이라고 하는 그 혈자리가 있어요. 말이 한번 뛴다 있네, 이제 말이 한번.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향안리 쪽으로 가서 북사봉 터를 만들고 그게 이제 향적산입니다. 예전에 저희 때는 북사봉이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언젠가 보니까 그냥 향적산으로 그냥 이렇게 다 바뀌었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이 북사봉에서 조금 가다 보면 이제 옥녀봉이 있어요. 옥녀봉에 더 올라가면 이제 상봉이 있죠, 상제봉. 그래가지고 이게 용맥이 남쪽에서 이렇게 서북 쪽으로, 동남쪽에서 서북 쪽으로 이렇게 쭉 와가지고 신도안이라고 하는 그 터를 만들었다. 이게 용이 이제 삥 돌아서 저기 대둔산을 바라보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회룡 고도 형국이다 이런 말을 써요. 네? 자기 할아버지 산을 바라보는 격이다 이런 얘기예요. 네, 거기가 회룡 고도 형국이다. 그래서 여기를 참 뭐 후천 시대에 이제 도읍이 들어선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합니다. 그런 얘기들을 뭐 그건 여기서 참 얘기하기가 참 그렇고, 하여튼 그건 주역을 홍보해야 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계룡산에 여기서 이제 마지막 결례를 한 거예요. 결례를 했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맥이 더 이어져요. 자, 이 맥이 이어졌느냐 끊어졌느냐 하는 건 뭐 보고 알 수 있냐면은 물기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물이 흘러가면 용맥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곤륜산서부터 제가 쭉 얘기한 것이 거기에 물길이 끊어지게 흐르는 게 없어요. 남북으로 끊어지는 게 없어요. 네. 그것이 계룡산까지 와가지고 계룡산에서 그것이 서쪽으로 계속 맥이 흐르다가 공주, 논산 공주관에 보면은 무너미 고개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혹시 아실라는 모르겠는데 거기가 약간 언덕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물길이 이쪽으로 나눠져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풍술지리적인 용어로 과협차다. 그게 과협. 그게 계속 이어져 가지고 이제 저 오석산이라고 하는 곳으로 통해 가지고 요 금성산으로 해가지고 여기 부소산에 와서 마지막 딱
맥이 이렇게 여기 결렬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곤륜산으로부터 해가지고 백두산으로 해가지고 한 바퀴 핑 돌아가지고 이게 부여까지 여기 딱 이어져 오는 거예요. 제가 태어난 곳이 바로 여기 계룡산, 우리 집주위가 봉우리가 용미봉이에요. 용미봉, 용꼬리다 이러니까. 예, 그 용이 어디? 계룡산 용꼬리가 여기 와서 맺혔다 이러니까. 용두골이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예? 용두골이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용도. 근데 용은 머리를 힘쓰는 게 아니라 꼬리를 힘을 써요. 그냥 아가보고. 근데 그 터가 워낙 드세가지고 그냥 집안이 이렇게 풍부박선 났지 여기. 자, 그래서 이게 산맥도 이렇게 태극 모양으로 이렇듯이 우리가 옛날부터 전해져 온 얘기들이 있어요. 계룡산이 산태극 수태국으로 그려져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산태극 수태국으로 그려져 있다. 이게 뭐냐면은 계룡산 상공에서 비가 뚝 떨어지면 그 빗물이 흘러서 신도한 뜰을 적실 거 아니에요. 거기에 두마천이 돼요. 두마천이 이제 동쪽으로 갑니다. 대전 쪽으로 가요. 그래서 대전사에서 흐르는 물하고 만나가지고 진잠천을 이루고 갑천을 이루고 이것이 저쪽에 대청댐에서 흐르는 물하고 만나는 곳이 어디냐면은 신탄진의 부강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부강. 이게 어떤 마을이든지 마을이 형성이 될 요건 중에 제일 첫 번째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마을 안에 흐르는 모든 물이 어느 한쪽으로 흘러가느냐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네, 이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거기 부강을 이제 여러분들 이제 한번 나중에 한번 시간 나면 한번 거기 부강 가보시기 바랍니다. 대청댐에서 흘러오는 물과 이쪽 갑천에서 흘러오는 물이 여기서 어떻게 만나는지. 네, 그래서 대전이라고 하는 곳이 어떻게 형성되는 건지 그걸 봐야 돼요. 거기 자운대라고 하는 곳이 아주 큰 그 명형이 있어요. 하여튼 이 물이 흘러가서 저 세종 쪽으로 해가지고 미호천과 만나가지고 이제 공주에 오면은 어때요? 금강천이 되죠? 여기 부에 와서는 백마강이라 합니다. 백마강. 여기 이제 백마강으로 거쳐가지고 와요. 자, 여기 바로 여기 보이는 조그마한 산이 있어요. 강 건너. 조그마한 산이 있어요. 요 산이 우리는 이제 되게 부산이라고 하는데 옛 표현에는 거북구자 써가지고 부산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조그마한 산이지만 이 거대한 이 금강 물줄기가 저 조그마한 산 하나 딱 두고서 틀어요. 네? 이 거대한 이 금강 물줄기가 그러니까 계룡산이라고 하는 곳이 곤륜산으로부터 한 바퀴 빙 돌아서 태국 모양을 이뤘듯이 여기서 흐르는 물도 한 바퀴 빙 돌아가지고 태국 모양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룡산을 산태극, 수태극이다. 이렇게 얘기를. 잠시 그럼 5분간 잠깐만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가 천하의 명효처다 이런 얘기예요. 일본이 단지 부여라고 하는 땅을 우리 부모의 나라다, 우리 은혜로운 나라다 이런 뜻만 갖고서 부여에다가 신공을 건립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우리 조부님이 하시는 말씀이 일본에도 역을 나는 학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 나라의 명운을 조선을 통해서 이으려고 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여기 부여 지역에 여기를 완전히 여기를 갖다 신공터로 만들고 부여 주민들은 아예 만주로 이렇게 이주시킬 계획까지 다 세웠어요. 그런 흔적들이 곳곳에 있어요. 그 흔적들. 근데 그게 이루어지질 않은 것이죠. 하여튼 계획은 뭐냐면 대전서부터 부여까지 아우토반으로 해가지고 그냥 30분에 올 수 있는 거리로 옛날 만들려고 다 설계했다는 거예요. 부여 사람 얘기대로 부여가 한 1, 2년만 늦게 광복이 됐으면은 여기는 나폴리와 같은 그런 수도,
제2의 수도가 됐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한탄하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이게 이런 명렬터가 발흥하려면 조건을 갖춰야 돼요. 천지인 삼재를 갖춰야 됩니다. 천시도 필요하고 지리적으로도 필요해요. 이 부여가 이렇게 천하의 중심지로서의 위치를 가질 만한 곳이에요. 하나는 뭐냐면 사람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때가 좋고 지리가 좋고 하더라도 그 시대에 그 사람이 있으면은 그 시대에는 아름다운 사회가 되겠지만은 그 시대에 그 사람이 없으면은 그 시대는 암흑기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모사객천이요 성사대입니다. 이를 꾀하는 것은 하늘에 있지만은 이를 이루는 것은 사람에게 있다. 여러분들이 인재 양성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조는 분들을 깨우기 위해서 제가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노래 하나 부를 테니까 이 노래가 뭔지 맞추시는 분이 노래 내가 노래를 불러. 백마가 동해바다 건너서 야마도 땅은 일본 갑자원 고등학교 갑자원 우수고등학교 꿈자리 맞았어. 상품 없나? 요 선생님 얘기 마무리해서 이제 제가 자료를 찾다가 이제 발견한 거라 그냥 전원하면 이 노래가 어디 고등학교? 여기 무슨 고등학교? 저는 몰랐죠. 근데 갑자원 무슨 고등학교? 일본 고교 야구대에서 우리 갑자원 제1동포 우리 고등학교가 한국 고등학교가 우승을 하고 그 전통에 따라서 교가를 부르는데 한국 말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처음 이 가사를 들어서 되게 궁금했어요. 동해바다 건너서 야마도 땅은 거룩하신 우리 조상 옛적 꿈자리로 가사가 돼 있어. 그래서 야 이거 뭐야? 근데 역사를 깊이 아는 분이 이 교가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민지 일본에서 남아가지고 강제 노역한 나가서 조선인 학교를 세우지만 사실은 우리가 여기 이렇게 노예로 와 있었던 게 아니라 옛날 백제 고구려 신라 때 이미 도레인들이 와서 일본의 역사가 시작이 됐고 그런 프라이드를 가져라, 그런 훌륭한 조상들의 자손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줬는데 일본이 660년에 망했대요. 근데 일본이래 백제가 좋아. 그런데 이게 한 나라가 제대로 품격을 인정받으려면 그 나라의 역사서가 있냐 없냐야. 우리나라 뭐 있어요? 퀴즈. 우리나라 역사서 뭐 있어? 제일 중요한 역사서. 조선칠로. 아까 맞히고 아웃. 한당국이 아니야? 아웃. 에? 삼국사기. 삼국사기. 누구? 나 누구야? 자, 우리 삼국사기가 있어요. 근데 일본은 뭐가 있을까? 일본 서기. 일본 서기. 일본 서기가 720년, 삼국사기가 1100한 40년인가 뭐 이래요.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보다 400~500년 앞서서 정사 역사서를 갖고 있어.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볼 때 한국은 우스운가 그냥 뭐 잘났다고 말을 하는데 지네 역사서가 자기네들보다 400~500년 늦게 나오면 어디가 더 지식인들이 많은 나라겠어요? 일본이지. 그런데 잘 보세요. 백제가 660년에 망하고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일본 애들이 와가지고 지원했다가 폭삭 망했는데 거의 2만 명의 병력이 왔대. 이 백마가 금강하구로 다시 뒤집어 엎으려고 전세. 근데 그 판옥선이 위주인 당나라하고 신라의 해군한 수군들한테 이제 안 된 거지. 그래서 거의 다 죽고 이제 망해서 이제 갔는데 귀족들이 그때 다 넘어갔대. 일본으로. 그때 넘어간 귀족들이 그 60년 동안 그 지식인들이 가서 일본의 정사 서기를 이제 써서 삼국 사기에 남아있지 않는 백제 이야기들이 일본 서기에는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제는 죽었다고 볼 수가 없고 사실은 일본으로 가서 이름은 바뀌고 완전히 다른 쪽으로 저기 됐지만 일본에서 사실 그 일본 문화가 백제 문화를 승계했다는 차원에서는 사실은 이게 아주 지금 일본하고 한일 관계 지금의 관계 같지는 않았다는 거지. 이제 외하고 백제하고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연관된 땅으로서의 이 구조산성을 마지막까지 일본 외가 지켜주려고 왜냐면 남이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2만 명씩이나 온 거니까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선생님이 가시면서 이제 포인트다 이렇게 뭐 얘기해 주시는 것도 들으시면 좀 유익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출발하겠습니다.